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님은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중 한 분인데요. 이분이 혼자 사업장 순회를 하다가 신입사원에게 반말로 마스크를 왜 안 쓰냐고 혼냈다가 신입사원이 아저씨가 누군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하여 다툰 일화와 롯데그룹의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신동빈 회장님에게 간바떼 구다사이라고 외쳐 신동빈 회장님이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일화가 주작 같지만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전설이 된 신입사원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돈뿌린 사원입니다. 한 회사에서는 카톡에 돈뿌리기 기능이 생기면서 소소하게 사원들끼리 장난으로 돈뿌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50원으로 해서 8원, 15원 같은 소액을 주어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사원은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140억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여 허풍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명품을 두르고 소고기도 아무렇지 않게 사주는 등 진짜로 돈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여 한 직원이 이 사원에게 금액이 너무 짜다고 장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 술 먹다가 갑자기 20만원을 뿌렸다는데요. 사람들은 18,289원 31,035원씩 주워가기 시작했고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직원에게 고마워하며 좋은데 쓰겠다면서 행복해 했다는데요. 갑자기 100만원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위가 커지자 가져가는 단위도 많아지고 21만 3,516원을 가져가는 사람까지 생기는데요. 역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자 바로 또 90만원을 뿌렸고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고 줍줍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100만원을 뿌렸다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또 돈을 주워갖고 또 뿌리려고 했지만 한도 초과라며 카카오에서 막았다고 하네요.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더 있었는데 안 막았으면 1,000만원 더 쓸 뻔 했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그렇게 1시간 동안 24만원을 득템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네요. 다음은 백엔드 디자이너 사원입니다. 작년 6월 프로그래밍 갤러리에는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했는데 입사한 지 2달 정도 되도록 하는 일이 눕기 따고 아이콘 같은 거 만드는 일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포토샵을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며 개발하고 싶은데 사수에게 말해야겠지? 라는 질문을 올리는데요. 한 분이 그 정도면 취업사기 아니냐며 웹디가 하는 일을 개발자가 하고 있냐고 하자 글쓴이는 회사 사람들도 전혀 나쁘지 않고 잔업도 한 번 안 하고 월급은 잘 나와서 오래 댕길 생각이라고 옹호를 합니다. 그래도 백엔드 개발자 뽑아놓고 디자이너 시켜먹으면 문제 있는 거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고 백엔드 관련 업무는 1도 안 하는 거냐는 질문에 하나도 안 한다면서 첫날부터 이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성남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냐고 물어보자 판교에 있는 회사이고 250명 정도 다닌다고 하는데요. 한 유저가 백엔드에서 사람 뽑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람 없다고 난리 피워 운 나쁘게 보직 변경된 케이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엔 딱히 일이 재미없는 건 아닌데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해당 사원이 다시 글을 올리는데요. 사수에게 밥 먹으면서 진지하게 말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인사과에 확인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함께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부서가 바뀐 거였다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회사인데 주작이라도 할 말 없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서 바뀐 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디자인만 공부했고 프로그래밍은 1도 모르는 상태에서 2달 정도 코딩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며 내일부턴 찐 개발자 생활이 시작된다고 좋아했는데 다음날 개발팀으로 첫 출근했다며 또 글이 올라옵니다. 디자인팀에서는 이쁜 사람들이 많아서 눈호강했는데 개발팀 출근하니까 그냥 공기가 다르다며 분위기가 확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사팀 주최로 신입사원과 사수 4명이서 밥을 함께 먹었는데 사수들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싱글벙글하고 디자인팀 신입들도 모두 싱글벙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본인과 바뀌었던 디자인팀 신입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다는데요. 인사팀에서는 계약서에 직군 제대로 썼는데 사인을 해서 몰랐다며 미안해했고 개발팀에서는 신입의 여자여서 화도 못 내고 너무 답답해서 파트장님과 면담도 했었으며 디자인팀에서는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할만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글링하면 다 나오고 단순 작업이어서 딱히 어렵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이야기했고 디자인팀 신입은 우울증 걸리기 직전에 자존감도 정말 많이 떨어져 심각하게 퇴사 고민 중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쓴이는 사원증에 디자인팀이라고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 2달 동안 끙끙 앓고
결코 한마디 못한 게 레전드긴 하네요. 다음은 지각한 신입사원입니다. SLR 클럽에 2011년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이렇게 조촐한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문제집 출판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 글쓴이가 2년 만에 막내에서 탈출했는데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인 회사에서 신입사원은 매일 9시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왜 매일 늦게 오냐고 물어보니 집이 의정부라서 그렇다고 하고 일찍 나오면 되지 않냐고 하니 아침잠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다는데요. 그리고는 4시 반에 칼퇴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9시에 와서는 휴게실에서 아침 먹고 9시 반에 컴퓨터를 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자리를 자주 비우는데 찾아보면 휴게실에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은 그저 여자라고 봐줬고 어제 사무실에 여자 선배가 한문소리 했더니 여자 둘밖에 없는데 본인 챙겨줘야 되지 왜 견제하냐며 울면서 갔고 오늘은 출근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글이 올라오는데요. 전화를 해서 왜 출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좀 안 좋다고 하고 그럼 회사에 전화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물어보니 선배가 대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전해드릴 테니 내일부턴 회사 안 나와도 된다고 하니 당신이 사장이라도 돼? 라고 물어봤다는데요. 사장님이 너 같은 거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한 형님한테 들어보니 이 형님한테 계속 찝적댔었다고도 하는데요. 사무실은 삼성이고 형님 집은 분당인데 의정부까지 태워달라고 메신저를 보내서 몇 번 태워주다가 너무 힘들어 안 태워주니 쌩까다가 다시 태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글이 올라왔는데 이 사원이 사장님한테 정말로 전화를 했다는데요. 사장님이 글쓴이를 불러서는 글쓴이가 전화했냐고 물어봤고 본인이 했다고 하니 욕 좀 더하지 그랬냐며 회사에 오면 당장 사장실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형님이 문자를 하나 받았다며 보여줬는데 선배님 왜 다들 저만 미워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서워요. 사무실 가고 있으니까 저 좀 보호해줘요 라는 내용이었다는데요. 그렇게 곧 그녀가 도착할 것 같다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로 정말로 그녀가 왔는데 체육복에 모자를 쓰고 출근을 했다는데요. 들어오면서 밝은 목소리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라고 인사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과장님과 함께 사장님실로 갔는데 큰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녀는 짐 쌀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요. 자리에 와서는 찝적댔다는 사무실 형님에게 선배님 말 좀 잘해주셨어야지 왜 저 이런 꼴 만들어요? 라는 메신저를 보냈고 이를 보고 빵 터져서 여자 선배와 끄끄대다가 신입과 눈이 마주쳤는데 시읍비읍 시읍 쌍기역 라는 입모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녀에게 나 잘리면 너 가만 안 둬 라는 문자가 왔다는데요. 부장님과 사람들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반응이었고 그 형님에게도 문자가 왔는데 선배님이 사람들에게 저 말 잘해주셔야 된다며 밥 맛있게 먹고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신입 사원은 과장의 조카였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원래 이력서 중에서 다른 남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여자가 한 명뿐이니 여자를 뽑자고 제안했고 여자의 스펙이 부족하여 사장님이 떨떠름해 했지만 과장님은 일단 뽑아보고 안 되면 다시 뽑자고 제안하여 사장님이 의심을 했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조카인 게 들켰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를 계속 다녔고 5일 만에 그 형님에게 사귀자고 했다는데요. 그 직원 때문에 팀장과 부장님이 탈탈 털릴 때도 메신저로 선배님이 사장한테 저 자르지 말고 글쓴이를 자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지금까지 일한 거나 돈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장님께서는 과장님 월급으로 사원의 월급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과장님은 3개월 감봉의 인사권은 박탈당했다고 하네요. 짐을 싸더니 한 달 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길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부장님이 한마디 하자 죄송하다고 하고 그 형님에게는 마지막인데 안 들어줘요? 라며 짐을 들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짐도 별로 없는데 그걸 왜 들어줘요? 라고 물어보자 끝까지 불쌍한 척을 했다는데요. 그렇게 과장님은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글쓴이에게 너 내가 잘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형님에게도 문자가 왔는데 잘렸으니까 위로주 한 잔 사달라며 마음껏 울고 싶으니 선배 어깨 좀 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과장님의 여동생이
딸이 임용 떨어지고 사립도 안 돼서 계속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회식 중에도 계속 형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결국 귀찮으니까 문자 전화하지 말라고 보냈다는데요. 너도 다 똑같은 놈이라며 잘 태워주지도 않는 차 사고나 나버리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결국 과장님은 사표를 내셨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사표를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가 친구의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데요. 네이톤으로 거기서는 사고 안 치냐고 물어보니 사고 친 게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하고 대화를 끝냈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후 친구를 만나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주고, 친구도 조심해야겠다며 헤어졌는데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출근한 고등학교에서 유독 한 7마 짧은 여자아이만 미워했다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내고 풀어보라고 하여 풀어내면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 풀어보라고 했고, 못 풀겠다고 하니까 이런 걸 왜 못 푸냐며 머리에 똥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였고, 여자아이가 울면서 들어가자 다시 나오라고 해서는 죽방을 수차례 날렸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아이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자 부모나 애 XX나 라고 하여 경찰까지 불렀다는데요. 정말 사람 한 명 잘못 들이면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